저는 뭐 올해 중에 미국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 금리 인하해주고 부동산 살려준다 그러면 뭐 내수주들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노선도 괜찮은 것 같고 또 2차 전지도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안 좋게 보죠. 자, 그럼 이제 방금 전에 박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박사님이 이제 이코노미스트 경제 전망하시는 분이니까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시고 2023년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2월에 또 FOMC 있잖아요. 이제 1월 말 2월 초인데 그게 마지막 아니겠나. 거기서 0.25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하려고 할 것 같긴 한데 그거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 일단 거기도 관성이다 좀. 미국 아까 리츠 이야기했잖아요. 리츠 가격이 26% 빠졌으면 그 임대 가격이 오르겠어요? 집값이 그렇게 빠지는데 임대료를 팍팍 올리겠어요? 꺾였죠, 임대료도. 근데 이 임대료 물가가 미국 소비자 물가의 40%예요. 근데 이게 1년 계약이니까 작년에 팍팍팍팍 떨어지고 있는데도 재작년 계약했던 거 이런 것들이 가격에 아직 포함되니까 그래서 리츠도 뭐 폭락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임대료 물가는 오르는 걸로 나와요. 그걸 제외하고 보면 늘 물가가 오르는 데가 없거든요. 식료품 좀 오르는 거. 근데 그건 곡물 가격이 대폭락하고 있는데도 오르는 거니까 이건 뭐 후행적인 그런 거지. 지금이 아니면 못 올리는.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기간이 힘들었던 레스토랑들이나 음식점이나 그 식료품점이 가격을 인상하는 거예요. 후행적으로 인상하는 거 봐야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 다 폭락 중인데 커피, 콩, 원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가격 보면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한번 올린 가격은 또 인하는 안 하잖아. 우리 스타벅스가 커피값 내려줍니까? 커피, 콩, 원두 가격 폭락했는데 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식료품 기업들이 좋은 게 원재료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데 올라간 건 인하 안 하잖아요. 그게 후행적으로 반영된 거지. 곡물 가격 떨어지는 거에 뭐 지금 유가는 달러 양세 때문에 좀 오르는 면이 있는데 대신에 천연가스 떨어진 게 우리나 산림에서 난방비가 다 천연가스인데 그거 이렇게 대폭락해서 6분의 1토막 났어요 지금. 고점에서 6분의 1토막 났어요. 유럽, 네덜란드 기준. 그러면 뭐 이건 물가 떨어지는 거지.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게 최근에 나오는 그 운임 지수를 보는데 이코노미스트 기사로 나온 운임 지수를 보는데 2020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산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운임료도 떨어지고 오를 게 뭐 몇 개 없어요. 오를 게 뭐 여기서도 계속 오를 수 있는 거 뭐 헬스케어 요금 근데 그것도 꺾였고 뭐 오를 수 있는 게 거의 지금 불황인데 이거는 인플레는 이미 다 끝난 건데 관성으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려는 거죠. 물론 이제 야 이러다 다시 오르면 네가 책임질래?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도 인플레 때문에 뒤어서 저러는 건데 정치적으로 너무 몰렸기 때문에 하는 그런 뒤늦은 뒷북에 불과하구나. 저는 뭐 올해 중에 미국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 올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올해 중에 금리 인하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올해 2월에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더 할 것 같다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동결하면 동결이라도 하고 그러면 뭐 시장금리는 더 떨어지겠죠. 지금 3.2인데 10년물 미국 국고금리가 3.2인데 지금 미국 정책금리가 4.5인데 지금 뭐 거의 100bp 이상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10년을 보고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 보기에는 미연준의 정책 금리는 뭐 시간 문제로 내려간다. 금리 인상을 더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채권이 좋죠. 안도를 가지겠네. 예, 채권이 좋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 게 이게 뭐 굉장히 좋은 일이죠. 채권 금리 떨어지면 막차로 예금 금리에 타러 가시는 그 예금을 가입해도 좋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예금 금리 엄청 떨어졌잖아요. 예금 가입해도 좋고요. 예금도 좋은 상품이고요. 또 하나 해볼 만한 게 이제 만기가 긴 장기채. 우리나라에는 장기채가 대부분 국채밖에 없으니까 10년물 국고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이상 가는 채권 상품들이 한국에 꽤 상장돼 있잖아요. ETF로. 그런 거 사두시면 손실은 안 볼 것 같다 저는. 금리도 짭짤하게 벌 수 있는 데다가 손실은 내년 이맘때 되면 손실은 안 볼 것 같다. 위는 열려 있는데 손실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환율은요? 급격하게 빠졌죠, 올해. 예, 그죠. 유럽 덕이죠. 유로화가 1대1이 깨졌었잖아요, 작년 10월에. 0.9 근처까지 갔는데 지금 1.08인가 1.09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거의 15%에서 20% 올랐더라고요, 유로화 가치가. 이거 우리나라 환율 떨어진 거랑 비슷하죠, 그죠? 우리 1,450원이 1,200원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환율만 특히 뭐 아주 강력하게 우리만 환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에 대해서 뭐 일본은 조금 예외이긴 합니다만 유럽이 일단 강세를 보이게 되면 우리나라는
환율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환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제 다만 한 가지 걱정거리는 뭐 우리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유럽 경제라는 게 지속성이 별로 없던 나라 지역이잖아요. 유럽 경제만 뭐 좋은 적이 있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미국 따라가잖아요, 경기도. 그래서 미국 경기 안 좋아지는데 유럽만 달릴 수는 없을 테니까 미국이 뭐 좀 이건 워스트한 가정이에요. 미 연준이 못 본 척하고 0.5% 올렸다 이번에 1월 말에. 예를 들어서 그러고 3월달 또 올린다. 이러면 이 분위기 확 사라지면서 환율이 다시 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은 인플레를 봤을 때 그리고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거의 가능성 없다. 지금 특히 이번 발표됐던 미국 소매 판매가 그 좋은 11월, 12월 땡스기빙 데이랑 또 할리데이 시즌에 거기 1%씩 떨어졌거든요. 감소.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잖아요. 아직도 인플레는 플러스인데 매출이 마이너스가 난다. 이건 뭐 거의 좀 큰일 난 거죠. 경기가 아주 가파르게 미국도 그렇게 나빠지는 그런 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뭐 그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저는 안정적으로 1200원 밑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1180원 불렀는데 올해 연말 환율을 그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뭐 그건 뭐 일종의 일단 가이드라인이니까요. 너무 숫자 자체 하기보단 환율은 올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한국에서는 이제 인덱스 투자한 것도 괜찮다 하셨는데 그래도 개별 주식도 이제 뭐 살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 올해 좀 그래도 가능성 있는 유망 주식 섹터는 어느 쪽 보세요? 금리 인하해주고 부동산 살려준다 그러면 뭐 내수주들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식료품 주식들은 그래도 아직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중국 관련해서 여행이나 항공이나 이런 쪽도 요즘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간에 식료품이나 항공주들이나 뭐 은행도 왜냐하면 죽다 살았으니까 레고랜드 사태 때는 진짜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일단 지금 뭐 채권 시장은 근근히 또 둔촌주공도 이야기 나오는 거 봐서는 뭐 저 정도는 일단 미분양은 안 날 것 같은 왜냐하면 그 예당이 있거든요. 예비당첨자들이 몇 배수로 있어요. 그분들한테 가면 아주 뭐 극소형 평형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결되지 않겠나. 그것도 다행히 시간 지나면 해결될 물량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호재라고 저는 보냐 하면 확장이나 뭐 이런 비용까지 하면 한 15억 정도 국평 강동에서 15억 정도가 바닥이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니까 완판된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국평은 거의 완판이라고 보니까 그 33평 국평이 뭐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해서 한 15억 정도는 강동도 신축은 그 정도가 괜찮다라고 보는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5천 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저가 매수라는 게 일단 들어온 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억지로 했던 말든 거기다가 시장 금리만 좀 떨어져 주면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새파랗게 질렀는데 더 나빠져야 되냐. 그리고 또 보유한 채권들도 많을 텐데 금리가 뚝뚝 떨어지면 평가익도 좀 날 수 있고 또 대출금리는 잘 안 인하하는데 예금금리는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예대 마진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쪽 내수주들은 뭐 저는 나쁘지 않다. 거기에 이제 추가한다면 이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난 다음에 PNF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보급받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이제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LNG 수요 이런 거는 저는 슈퍼사이클 아니겠냐. 조선은 저는 계속 좋게 보는 거고. 사실 살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조선주의 좀 어려움이긴 한데 자꾸 기업을 붙였다 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갑자기 막 제가 지적질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마음은 안 들지만 그래도 조선도 괜찮은 것 같고 또 2차 전지도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저 2차 전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저 2차 전지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지난해도 나와가지고 아니 월간 수출이 9억 불밖에 안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게 말이 되냐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냥 많이 빠지고 나면 전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 정도면 뭐 또 공모가 근처까지 가면 또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그래도 뭐 암만 금액은 적어도 수출 줄겠냐 올해. 불황에 수출 증가하면 그래도 한번 봐줄만 하지 않냐. 밸류에이션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지. 그걸 내가 싫어한 건 아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뚝뚝 떨어지더만. 저는 진짜 회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고요. 그때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시장 PBR이 1배인데 너 10배가 말이 되냐고. 그렇게 비싸게 들어올 수 있냐.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 해서 뭐 수출 금액도 1조 원도 안 돼. 7억 불, 8억 불 그러고 있더라고요. 반도체는 한 달에 70억 불씩, 80억 불씩 수출하는데. 근데 시총이 비슷하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걸 비판한 거지.
근데 뭐 싸지면 많이 빠지면 뭐 많이 빠지면 봐주는 거지.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안 좋게 보죠. 힘들어요. 올해 상반기 안 좋나요? 아니 상반기는 힘들어요. 아무튼 하반기까지 생각. 하반기는 한 사볼만 하겠죠. 근데 이게 가격이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가격 저렇게 안 좋을 때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은 상당 기간 가격이 그렇게 아무튼 뭐 그냥 별로 호재가 없어요. 왜 호재가 없냐 하면 첫 번째 2020년, 21년에 우리가 가전제품 다 바꿨잖아. 자, 이게 이제 2년도 안 됐는데. 잘 안 바꾸죠. 예, 교체 주기가 좀 멀었어요. 이게 뭐, 살 게 없어요, 사람들이. 선진국 소비자들이 2020년 재난지원금으로 다 샀단 말이야. 그럼 새로 살려면 교체 주기가 좀 돼야 돼. 근데 두 번째,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황에 투자하는 또 좋은 기업들이잖아. 그래서 공급 생산 능력들은 죄다 엄청나게 늘려놨어. 평택 한번 가봐요. 타워 크레인 SP야. 뭐 투자를 줄인다 그래도 기존에 짓던 게 어디 가나. 공급 과잉에 대한 리스크들은 여전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다른 쪽에서 반도체 말고 다른 쪽에서 파운드리든 스마트폰이든 이쪽에서 뭘 해줘야 되는데 스마트폰 시장 지금 박살났잖아. 스마트폰 시장 뭐 애플도 사실은 중국 핑계긴 하지만 애플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데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마진을 그렇게 많이 냈을 것 같지도 않고 파운드리 TSMC 이익 나는 거 보고 있으면 저거 정말 엄청난 회사구나. 정말 옛날 모리스 창 처음 배웠을 때 그때 이 주식 샀어야 되는데 왜 그때 나 안 샀을까 후회도 하고 그럴 정도로 좋은 회사란 말이에요. 이기려면 뭐 지금 이번 사이클은 이미 좀 없고 다음 사이클 봐야 되는 건데 지금 투자한 게 이제 고도화되고 우리가 잘하는 몇 년 걸리겠지. 희망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 이 희망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경기라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상반기 바닥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이 경기 민감주는 경기 바닥 근처에서 정말 완전히 수출이 막 마이너스 20% 30% 그럴 때 그때 한번 사두는 거지. 또 더 나빠질 건 보인다. 그리고 또 장 반등한다고 같이 왜 오르는지 모르지만 반등했다. 싸지도 않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인덱스 사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사는 거니까. 그 정도지. 중립. 네, 사기 엣지 주려니까 자신 없다 나는.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럼 자동차는요? 자동차가 좋은데 싸지도 않아. 왜냐면 덜 빠졌어. 예, 제가 이걸 들고 있어서 알잖아요. 작년에 제일 덜 깨진 수출주 중에 하나 아니에요? 사실 자동차가 잘했지. 잘했고 올해도 나오는 차들 보니까 그죠? 이번에 또 산타페 거기다 이번에 새로 나온 그랜저 보는데 검정색 진짜 예쁘더라고요. 어디 카페를 갔는데 옆자리 세워놨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무슨 뭐 그 옥단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 뒷모습 뽑는 게 이제 현대차가 지난번 나왔던 그 90도 정말 좋았지만 그렇잖아요. G90도 정말 뒷모습은 역대급이었는데 뭔가 이제 자기 스타일이 생긴 것 같다.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올해 저는 뭐 자동차 회사들 특히 기아차는 또 EV6인가요? 그죠? 근원도 그렇고 너무 이쁘잖아요. 잘 만드네. 기아차가 정말 요새 차 디자인은 기아차잖아요. 현대차는 뭔가 자기의 스타일을 만들려고 하는 면이 있어서 약간씩 실패할 때도 있지만 기아차는 걸을 타선이 없을 정도로 차들도 잘 나오고 하니까 암만 올해 뭐 경기 나쁘다 그러지만 사실 차가 계속 생산량을 못 대서 중고차 값이 급등할 정도로 쇼티지 났던 산업이니까 올해 뭐 생산량이 정상 복구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완전 성장률이 마이너스 가고 박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산업이잖아요. 더군다나 전기차라는 킬러 카테고리도 있으니까 자동차는 나쁘지 않다. 저도 뭐 계속 자동차는 좋게 보는 쪽입니다. 그럼 미국 증시는요? 한국보다 못하다니까. 한국보다 못하다. 네, 금 투자를 좀 이야기하는 게 요새 금을 이야기하는 게 미국 장이 잃어버린 10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대안이 금이거든요. 1930년대, 19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렇게 지난 100년간 미국 증시가 잃어버린 10년을 3번 했어요. 종종호죠, 그죠? 굉장히 종종호입니다. 그 종종호는 시기들의 특성이 30년대에는 대공황, 70년대에는 오일쇼크, 2000년대에는 이중 버블 붕괴라고 부르잖아요. 정보통신거품 붕괴, 부동산 붕괴. 그러니까 이런 게 왔었는데 이번이 안타깝지만 2001년하고 비슷한 면이 좀 있지 않냐. 9.11 테러 때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냐. 일단 뭐 어마어마한 버블이잖아. 팡 혹은 뭐 마가 뭐가 됐던 아무튼 정보통신주들에 대해서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준 거 아니냐.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다가 지금 터졌는데 금리가 옛날처럼 제로금리 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또 2, 3% 보잖아요. 우리 다 금리 2, 3%면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년 사이 제일 높은 금리인데 지금 이 정도 금리 레벨에서
과연 성장주들이 옛날처럼 힘을 낼 거냐. 그리고 성장주들에게 제일 안 좋은 뉴스가 경쟁 격화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전부 다 튀어 들어오는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게 우리 요새 뭐 가장 핫한 AI 새로 나왔잖아요. 시리보다 훨 똑똑한 AI가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밑에 한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제 이름도 뭐. 왜 제가 이걸 좀 알고 있냐 하면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 AI를 활용해서 부동산 미래가격 예측 모델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번 듣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이번에 네이처나 이런 세계 유수의 잡지에서 AI 인공지능이 만든 그 논문의 서문과 사람이 쓴 서문을 섞어놓고 학자들이 구분을 한번 시켜봤더니 그 본문을 주고 서문을 쓰게 한 거죠. 근데 학자들이 걸러내지를 못했대요.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구글이 일단 벌써 우리 걱정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글이 그동안 검색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틱톡이 또 유튜브를 거의 위협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위협하고 있죠. 예. 더 나가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동안 뭐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 이런 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불황에 좀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돈 많이 벌었는데 요새 뭐 클라우드 서비스 안 하는 대형 기업이 있냐 이거죠. 뭐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옛날처럼 그 서비스 쪽에서 돈이 나올 거냐? AWS가 그렇게 돈 많이 벌어줄 거냐? 넷플릭스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좀 계속 디즈니, 물론 디즈니도 못하지만, 디즈니가 아무튼 맹추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 년에 걸친 호황 속에 경쟁자들이 이 산업이 너무 매력적인 산업이니까, 매력적인 산업에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진 것도 이거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밸류에이션이 금리 감안한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매력 없고, 두 번째 경쟁이 서서히 이 산업 분야에 격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들이 경쟁적인 산업으로 가게 되면 마진 축소는 불가피하지 않냐. 마지막 세 번째가 이런 과정들 속에서 벤처붐이 사그러들고 있으면 그 투자해놨던 것들이 다 손실 처리에 이제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끝없이 돈을 확충할 줄 알고 돈을 펑펑 썼던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을 펑펑 쓰던 애들이 이제 버닝 하면서 자기 돈들을 다 태워버리면서 다 써버리면서 파산이나 막 이런 쪽에서 손실들이 이제 날 텐데 연이어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 식의 손실들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에 연관돼서 있었던 산업도 벤처 산업들도 흔들릴 수도 있고 뭐 투자도 축소되고 그리고 또 그런 스타트업들이 어마어마한 자본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들을 일으켜 왔었는데 그런 수요들도 위축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미국 증시가 참 뭐랄까요? 그 주주 중시 경영도 있고 강력한 경쟁력도 여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 안 하기는 어려운 자산인데 오버웨이트 해야 되냐 이 나라를. 그러느니 차라리 미국 증시 오버웨이트 하고 싶다면 금을 좀 사두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잃어버린 10년을 했을 때 가장 수익이 좋은 자산이 금이에요. 왜냐하면 대체제로 부각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거 공부를 제일 열심히 요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만에 하나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5년을 기록할 수도 있지 않냐. 그게 됐을 때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시 자체 안 좋기보다 제가 알기로 박사님 미국 주식, 개별 주식은 좀 좋아하는 것들이 몇 종목 있지 않나요? 그건 여전히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지금 좋아하죠. 갖고도 있고요. 네네. 스타벅스 생각했어요. 또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존도 좋아하는 편이고요. 많이 빠지면 삽니다, 아마존도. AWS에서 경쟁은 치열하지만 대신 불황해서 싸게 파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기도 코스트코 좋아하고요. 그리고 버크셔 하서웨이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회사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방금 말씀하신 좀 부정적인 전망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좋게 보시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아까 이야기에 조금 더 사족을 붙이자면 마가나 팡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비싸서 싫어하는 거고 그렇죠. 걔네 많이 조정받으면 또 저는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정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